전라남도가 그동안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던 국립의대 유치 용역 결과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시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이들 기관이 공모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정부 차원의 5.18 종합보고서가 처음으로 작성돼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실하고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어 5.18 왜곡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대규모 뮤지컬과 오페라 상연이 가능한 전문 예술극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건립비는 3천억 원으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선두 수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부터 약점으로 꼽혔던 수비 불안과 함께 마운드까지 흔들리면서 기아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남 동북권에서 요구한 의대 설립 5자 회동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국립의대 설립 연구 용역 결과를 오늘 전라남도가 전격 공개했습니다. 용역 결과 부속병원 비용 효과 분석에서 모든 지역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라남도가 용역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립의대 공모에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실시했던 전남의대 설립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당시 전남에는 중증 환자를 치료할 상급 병원과 감염병 전문 병원이 없어 정부에서도 전남의 의대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시행한 용역은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맞춤형 용역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중원 규모는 400명, 입학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설립을 염두에 뒀습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이 꼭 필요합니다. 최소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필요하고요. 병상은 최소한 대학병원은 500병상에서 현재 900병상 정도의 병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정부에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0명 증원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당시 용역 결과 부속병원 비용 효과 분석에서는 동북권과 서북권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과대학이 아닌 부속병원을 지역에 어디에 설치하면 경제성이 더 높겠냐, 경제성이 있겠냐 하고 발표를 한 부분인데요. 참고로 말하면 네 지역 다 전부 다 BC가 1.0이 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의료 인프라와 도민 요구도 조사 결과는 권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용역 결과를 지역의 유불리에 맞춰 편향적으로 해석해 지역 갈등을 키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순천 지역에서 요구한 공모 절차의 투명성 담보와 탈락 지역의 건강공 침해 대책은 시간을 갖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자 회동의 첫 번째 조건인 용역 결과 공개에 순천 지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5.18 44주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 차원의 첫 종합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5.18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에 KBC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에 걸친 활동 끝에 부실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5.18 왜곡의 근거가 되고 향후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가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지역민과 정치권의 협력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진압군 병사를 시민 장갑차에 치였거나 총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1980년 5월 19일 광주고압 발포에 대해서도 시민이 먼저 공격하자 계엄군이 방어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왜곡했습니다. 모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과제별 보고서에 남은 기록입니다.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차별 집단 발포에 불가피하게 경찰서 무기고를 찾은 시점도 잘못 판단했습니다. 확정된 사실조차도 오히려 다르게 기술함으로써 왜곡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이런 거라면 위원회의 존재의 의의 자체가 이미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 이런 잘못된 5.18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한 인터넷 매체가 역사를 왜곡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 게임 업체는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게임을 유통했다가 삭제해 5.18이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적 권한을 활용하지 않은 부실한 조사에 위원들의 무책임한 심의가 빚어낸 후퇴한 보고서로 왜곡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역사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계엄군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그 현장에서 사살한 요 내용들을 쓰고 있다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인용해서 5.18에 대한 왜곡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최근 송선태 조사위원장이 과제별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6개의 보고서에 대한 우려와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실망을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오류투성이인 과제별 보고서가 최종 종합보고서의 별책 부록으로 첨부돼 왜곡의 불씨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지역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에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하고 법 개정을 통해 과제별 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민영배, 안규백 의원과 광주 지역 당선인 7명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권위주의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인권국가의 토대가 된 5월 정신의 헌법 명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공통된 입장과 대통령의 공약이 있는 지금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온라인 게임의 실체를 제보해 화제가 됐던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광주광역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계기교육 수업을 통해 5.18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이호진 군이 가족과 함께 광주광역시청을 찾았습니다. 5.18 왜곡 온라인 게임을 제보한 이 군을 초청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군은 우연히 접하게 된 게임에서 5.18을 배경으로 북한군이 등장하고 시민들의 폭동이 묘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교 계기 수업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과 가짜뉴스 논란 등을 알고 있었다며 제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그거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전두환이 그거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거 배웠습니다. 제보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 군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주변의 칭찬과 격려가 많았다며 흐뭇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내 친구들이 잘했다고 했습니다. 어른분들요 장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제보로 게임이 삭제돼 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표창과 함께 고려인마을 가족카페도 이 군에게 장학금을 주며 격려했고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감상을 수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군이 다니는 학교에도 5.18 교육자료 꾸러미와 5월 주먹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이 군의 제보로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게임 제작자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창사 29주년을 맞은 KBC 광주방송이 공정과 균형의 가치를 되새기며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직원들은 창사 29주년 기념식에서 균형 감각을 갖춘 보도의 역량을 모으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지역을 넘어선 여론을 담아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화수도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광주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 전문 장르 공연을 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전문예술극장을 건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예술의 전당은 지난해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정상급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공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 전문 장르뿐 아니라 클래식 공연과 콘서트 등에 모두 활용하는 다목적 공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화예술계에서는 조명이나 무대 장치를 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할 수 있는 장비 하중도 다른 곳보다 작아 무대 연출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난해 오페라의 유령 유치도 공연장 실사 과정에서 물거품됐습니다. 광주시가 호남권에 한 곳도 없는 전문 공연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모두 3천억 원을 투입해 1,500석에서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공연이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기획조정부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와는 중앙투자심사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통상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에만 2년 정도 소요되고 설계 후 29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32년에 완공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문화예술계 등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공연장 부지와 규모,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법무부 대검검사급 인사단행으로 광주고검장과 광주지검장도 교체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자로 광주고검장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을 승진 발령하고 광주지검장으로 이종혁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발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봉수 신임 광주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첨단범죄수사 1부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했고 이후 특수 1부장으로 옮겨 적폐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법무부 인사 발표에 앞서 현직인 홍승욱 광주고검장, 박종근 광주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 이후 한 달 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선두수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부터 약점으로 꼽혔던 수비 불안과 함께 마운드까지 흔들리면서 기아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SSG 랜더스와의 더블헤더 2차전. 선발 김사윤이 도루 저지를 위해 3루로 공을 던지지만 김도영이 이를 놓치고 결국 선취점으로 연결됩니다. 김도영은 7회 초에도 포구 실책을 반복했고 SSG의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기아는 주말 3연전 중 1승을 챙기는 데 그쳤습니다. 수비 불안이 기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아는 팀 타율 1위지만 실책도 47개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아 부지런히 번 점수를 실책으로 깎아먹는 모양새입니다. 2위 NC, 삼성과는 2게임 차, 5위 두산과는 2.5게임 차로 좁혀지면서 혼전 양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의리에 이어 외국인 투수 크로우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며 마운드가 흔들렸고 주포 나성범이 부진을 겪으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8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두산 베어스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달 9일 1위로 올라선 뒤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기아. 이번 주 선두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여수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 10분쯤 여수시 광무동의 한 카페에서 주차하던 차량이 난간을 뚫고 7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해 2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다가 기소유예된 시민 115명이 죄 안됨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2년 새 전국검찰청에 처분 변경을 지시해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15명을 죄 안됨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15명 중 95명은 광주지검에서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받았는데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지 반대한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5.18 관련 사건으로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 183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182명의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맞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광역시는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등 사전 행사 준비와 개최를 위해 오는 15일 정오부터 19일 새벽 3시까지 5.18 민주광장에서 금남로 공원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이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 19개 노선을 우회 운행합니다. 기념식이 열리는 오는 18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로 가는 518번 시내버스를 30차례 증회 운행해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18일 하루 동안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해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등산 평두 매습지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에 지정됐습니다. 북구청은 오늘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 국립공원 내 평두 매습지가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 협약 사무국으로부터 광주 최초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평두 매습지에는 솔 부엉이와 원앙 등 천연 기념물부터 수달과 담비처럼 멸종 위기종까지 786종의 야생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역에서 광주 송정역을 잇는 광주선 철도의 지하화를 위한 용역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광주선 철도 지하화와 상부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기술 제안서를 접수받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국토부가 내년 연말 수립하는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광주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내년 5월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하화 구상을 국토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광주 망울동 5.18 구묘역이 시민친화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광주광역시는 5.18 구묘역을 국립 5.18 민주묘지와 연결성을 높이는 한편 주차장을 줄여 공원화하고 참배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사업의 기본 방향을 합의했습니다. 5.18 구묘역은 1980년 5.18 당시 희생자를 총소차와 손수레로 싣고 안장한 5.18의 상징적 장소로 해마다 70만 명 안팎의 추모객들이 찾고 있습니다.